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제 50강 수진지만 충물의이 이 8글자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모든 강의가 다 의미가 있지만 네. 벌써 50강이라고 하니까 좀 새롭게 느껴집니다. 어느새 50강입니다. 네. 네, 꿈만 같습니다. 앞으로 물론 이 천자문의 강의를 다 마칠 때까지 더 이상 더 많은 횟수를 찍어야 되지만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열심히 시청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해 볼까요? 네. 8글자. 네. 먼저 각 글자의 음과 톤, 네. 그리고 대강의 의미를 좀 설명해 네. 주시죠. 숫자는 이제 지키다라고 하는 지킬 숫자고요. 그다음에 진짜는 참 거짓할 때 진짜. 참 진짜. 네. 그리고 지자는 뜻지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뜻, 마음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뜻지자. 그 다음에 만자는 가득 찰 만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진지만 하면 참된 것을 지키고 있으면 그 마음속의 뜻이 좋은 뜻이 가득 찬다 이렇게 네. 해석되는 구절이죠. 네. 그 다음에 네 글자는 충물의인데요. 축자는 이제 쫓아가다, 따라가다 이런 뜻의 축자고요. 물자는 우리가 사물, 만물할 때 물자고, 그 다음에 의자도 역시 뜻이라는 뜻인데 이때의 뜻은 이건 역시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자는 옮겨갈 이자입니다. 문장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밖에 있는 외물을 자꾸 쫓아가게 되면 속에 있는 뜻도 그것에 따라 점차 옮겨가게 된다. 네. 지난 강에서 우리가 네. 신동신피를 배웠는데 네. 거기서도 마음이 막 흔들리면 그렇죠. 정신도 피곤하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외물을 쫓아가면 그때 어떻게 네.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네. 같으네요. 그 마음의 수양과 그 내면의 집중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네네. 자, 네, 그러면 숫자부터 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는 이제 보시면은 먼저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네. 뭐가 보이나요? 손이 일단 있고요. 예. 네. 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마디촌자 우리가는 네. 점이 하나 더 점이 찍혀 하나 있는 더 찍혀 있는 그런 글자죠. 근데 원래 구성 성분은 이제 집 면자 있잖아요. 그게 의미 성분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집에서 집이라는 의미가 더 그게 의미고 네. 촌이 그러면은 의미가 아니고 소리 성분이라고요? 이때 소리는 뭐냐면 여기에 육달월이 붙으면은 왜 우리가 팔꿈치 할 때 주자 있죠? 팔뚝 주자 있잖아요. 그런 글자가 됩니다. 그게 이제 발음성, 생략된 성분이 발음 성분이라는 거죠. 특이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예, 특이한 구조인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처음에는 이제 팔꿈치 모양만 있다가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팔꿈치 아래 굳이 점이 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점 성분이 첨가되면서 현재 마디촌자가 됐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 뭐 여기에 장식으로 이렇게 점이 하나 붙은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럼 왜 이게 지킨다는 뜻이 됐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는 설문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게 관직을 지킨다. 그러면 관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자리가 있어야 되고 자리가 있어야 되면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사를 지키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정해진 어떤 자리, 직분, 그 해야 할 일, 그걸 지킨다고 해석을 하면서 이제 현재에 지킨다고 하는 의미까지 그냥 크게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킨다는 게 단순히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잃지 않게 노력한다는 것보다는 어쩌면 그 자리에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행위들을 내가 놓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간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진짜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진짜 잘 쓰죠. 네, 참 많이 쓰는 글자인데 구조는 참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구조나 본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릴 수 없다. 이게 이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참 저희로서는 가릴 수 없다는 결론을 쉽게 내기가 어렵잖아요. 뭐든지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른다가 정답인데요. 설문에서는 이거를 참 기이하게도 이게 이제 도가에서 얘기하는 신선들의
자기 형태가 변화해서 하늘로 올라가는다는 뜻이다, 진짜가. 왜 이제 도가에서는 선인도 얘기하지만 진인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허신이 어떤 면에서 보면 도가적인 사상에 한편 깊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서도 네. 이런 해석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 진짜 위에 붙어있는 부분은 변화되다라고 하는 화자다. 화자. 그 다음에 눈, 목이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숨을 은자 있죠. 네. 그러니까 어디선가 숨어 있다가 그 사람은 변화해서 그 밑에 있는 팔성부는 그 사람이 타고 가고 있는 어떤 수레든지 뭐 운반도구다라는 네. 거죠. 그럼 다분히 그냥 네. 지금의 글자를 보고 네. 글자의 모양을 보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혐의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허신은 자기가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곳에 그 글자 풀이를 이제 담아 넣은 거죠. 그러면 옛날 글자를 한번 보고 설명을 해 주시죠. 옛날 글자에 의하면 이건 그 조개패자 이던지 네네. 아니면 또 하나의 경우의 수는 소정자. 네. 예, 소정자가 같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글자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위의 성분에 지금 고물의 정자 같이 쓰이는 이렇게 옛날에 고물의 정자는 못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발음 성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붙어 있는데 그것만을 가지고는 그것도 사실 설명하기 설명하기가 어렵군요. 자, 그럼 이거는 그냥 솔직하게 잘 구조를 알기가 모르겠다. 어렵다. 그렇게 하고 참진이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뜻지자 설명해 주시죠. 예, 뜻이라고 하면 사람 마음속에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어때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예, 마음 신부가 있어야 되죠. 마음 신부가 있고 위에 있는 것은 발음 성분입니다. 그런데 사로 보이는데요. 이거 사하고 지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요? 그러니까 현재 해서자형으로 바뀐 것은 예전에는 갈지자의 모양이 분명하게 보였었는데 혹은 발을 뜻하는 지자의 모양이 분명하게 보였었는데 그게 이제 생략되고 획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흑토 형태 비슷하게 되다가 지금은 선비사자 모양처럼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이게 흑이나 혹은 선비라고 하는 자형과 비슷하니까 거기로부터 뜻이 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발음 성분에서 변하는. 뭐 선비와 관계 있는 글자 아니고 마음이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그러면 아니면 그냥 발음 성분으로? 우리가 이제 간다는 뜻을 거기다 혹시 새기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내 마음에서 가는 곳, 그 방향이 나의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지향하다 할 때 이 글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설문에서는 뜻지자하고 뜻의자 있죠. 소리 음자 밑에 마음심자 붙은 거 서로 같이 풀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라고 얘기할 때 그게 옛날부터도 다 같은 뜻의 글자로 통했던 거죠. 자, 그 다음 글자는 이제 찰만자, 가득하다는 이것도 좀 의미가 좀 좋은 의미라고 해야 되나요? 가득하다. 뭔가 다 차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채운다 그러면 욕조에다 이렇게 물을 콸콸콸콸 담아서 어떤 제한된 이렇게 정해진 용기에다가 다 채우는 거. 요 끝까지 그 용기가 넘칠 때까지 이제 채워 넣는 걸 뜻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이 들어가 있네요. 물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음이 성분이고 나머지 자형이 발음 성분이다. 거기로부터 이제 차다, 가득 차다. 이 만자는 배가 막 굉장히 부르면 우리가 포만하다 이제 포만감을 느끼다. 그때도 이제 만자 쓰고요. 참 내 뜻에서 뜻했던 게 다 이루어졌어. 그럼 만족한다. 이런 말 쓰죠. 이 만족자. 그러니까 가득한 거, 모자라지 않고 다 채워져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글자이죠. 그 만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글자를 배우신 셈이고요. 여기에서는 참되고 좋은 뜻, 올바른 마음가짐, 또 올바른 행실, 지켜야 될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잡고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뜻이 가득 찬다. 그럼 어떤 뜻이 가득 차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 질문의 의도는 우리가 우리 혹시 내면을 어떤 아까 욕조처럼 어떤 용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내면이라고 하는 게 혹은 차기도 하고 혹은 비우기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그러면 차는 게 좋을까 비우는 게 좋을까요? 그것도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원래 뜻이 비어야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사상가들도 그렇고
비워라 비워라. 시가 많아다. 근데 여기서는 채워라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구절하고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요. 그 다음 구절의 첫 번째 글자는 축입니다. 근데 쫓아가는 거죠. 자, 쫓아갈 축자 한번 보실게요. 쫓아갈 때 몸의 신체 기관 중에 어디가 먼저? 발을 사용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늘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배우면서 나왔던 착부, 책받침. 네, 책받침이라고 하는 거리와 발이 합쳐진 그 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빼고 나머지 성분은 뭐죠? 돼지네요. 돼지. 예, 돼지의 모양을 보는 글자. 지금은 이게 돼지의 모양이 딱 떠오르지가 않지만 그렇죠. 옛날 글자를 보니까 통통한 돼지처럼 보이는데요. 갑골문에는 그냥 돼지 모양 바로 보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 쫓아가는 발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두 인변을 합친 거리의 모양까지 합친 이제 착자가 되면서 그게 이제 붓으로 그 길게 왼쪽에서부터 옆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저는 예전에 갑골문에서 네. 요 돼지 말고 네. 양이 그려져 있거나 말이 그려져 있는 글자를 본 적이 있어요. 예, 그것도 다 이제 네. 뒤에 발이 있으면은 그 동물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표물을 딱 정하면 그걸 잡을 때까지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꼭 동물만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의도했던 뭐 목표라든지 일의 목적이 있으면 그거 안 하면 그거 할 때까지 불안합니다. 그걸 맞춰야 마음이 편하네요. 그런 게 쫓아간다는 의미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뒤쫓아간다. 예, 그걸 따르다 보면 나는 어느새 그 쫓아가는 물건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축자에 이제 그런 뜻이 있다면 그 다음에 물자를 한번 보실까요? 사물이라고 할 때 물자잖아요. 예, 우리 이 물자도 많이 쓰죠. 많이 쓰죠. 물건, 뭐 지금 얘기하신 사물도 있고, 그 다음에 물품, 인물 뭐 이라고 할 때도. 예, 인물도 있고. 현재 그 굉장히 많이 쓰고 또 흔하게 쓰이고 가장 또 어려운 글자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요? 구조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소가 왼쪽에 있고 물자가 이거는 발음으로 쓰였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사물이죠? 소 아닌가요? 소? 설명에 의하면 이 물자로 그냥 온갖 물건이다. 그 대표하는 글자로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왜 소를 썼느냐? 네. 옛날에 동물 중에 그 가축을 만약에 이제 사육을 했다 그러면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저기 소였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양도 물론 제사에 바치는 고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도 제사에 바치는 고기가 될 수 있는데 양보다는 소가 훨씬 큰 고기였고 그리고 이제 소고기를 훨씬 더 신성하게 생각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소의 부분들에 어떻게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사용해서 드릴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역시 소가 양도 좋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소도 중시됐던 물건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농경 사회에서는 소도 굉장히 소가 더 중요한 동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농사를 도와줄 수도 있고, 그죠? 거기에 또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고 의지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됐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라고 하는 게 곧 물건이다. 소로 이루어진 이 글자가 모든 물건을 대표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해석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이 물이라고 하는 글자 중에 어떤 해석을 하냐면 이게 그냥 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의 소라는 거죠. 흰색 소도 있고 검은 소도 있고 누런 소도 있잖아요. 황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의 소 가운데 어떤 소는 어디에 쓰고 어떤 소는 어디에 쓴다. 이런 것에 따라서 그 품목이 나뉘어진다. 그래서 이 물로 사물의 분류를 한다. 이런 뜻에서 만물이라고 하는 뜻도 나올 수 있었을 거다. 가능할 것 같으네요.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예전부터도 이 물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 밖의 외물을 다 포괄하는 말로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잘 보시면 충물라고 이어지면 내 사람 밖에 있는 외물을 쫓아가게 되면
앞에 구절에서 참진자나 뜻지자가 나왔으니까 그거랑 대비해서 네.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앞에 구절은 사람의 내면에 있는 진실이나 네. 뜻을 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뜻을 추구하고 지키는 거죠. 네. 여기서는 내 밖에 있는 사물을 쫓아가는 거네요. 네, 내가 이제 눈으로 보고 잡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를 막 계속 쫓아가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자는 네, 뜻 의자인데 아까 뜻 지자하고 네. 뜻이 서로 통한다고 네, 하셨죠. 같이 풀이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맨 밑에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 위에는 근데 소리 음이 있네요. 네. 그럼 이게 뭐 소리? 마음의 네. 소리? 괜찮은데요? 그죠?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마음에서 나가는 소리예요. 근데 소리까지 나간다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발동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의와 지가 뜻의 구분이 없는 것 같은데 지는 마치 내 속에 고요히 잠자고 있으면서 그냥 아직은 발동되지 않은 상태라면 의는 거기로부터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고 굳이 싶은 구분을 하자면 네. 그렇게 할 수 네. 있겠네요. 의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욕자까지 붙여서 네. 그죠? 뭔가 내 속에서 이렇게 의지가 조금 더 발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자는 이자 한번 보실까요? 옮길 이자죠. 네, 옮겨갑니다. 자, 옮겨가려고 하면 사실은 어디론가 옮겨가니까 이동성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 이동하려면 역시 발이 필요하죠. 네. 근데 여기에는 발이 없잖아요. 네, 발이 없고 전역석이 2개. 이게 마늘 다자인데요. 그렇죠. 이거는 발음 성분입니다. 마늘 네. 다하고 네. 이하고는 사실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 옛날에는 사실 같은 그 발음 계열에 속해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사치하다 치자도 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요 다자가 붙어서 이자 계열로 발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착부 쉬엄쉬엄 갈 착부에 있는 마늘 다자는 옮겨갈 이자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원래 옮겨가다라는 뜻으로는 벼화가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쉬엄쉬엄 갈 착부의 책받침부의 이자가 맞는 글자다. 네. 그런데 이거를 설문에서 아주 기묘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으니까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벼가 이렇게 혼자만 서 있지 않잖아요. 서로 기대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서로 기대서 네. 흔들리죠. 그렇게 서로 바람에 흔들리는 모양이면서 이렇게 살랑거리면서 움직이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 이자가요? 네. 그래서 움직인다. 움직여진다. 그러면서 옮겨간다. 이동한다. 이런 뜻도 담는 게 아닌가라고 네. 설명합니다. 자, 이게 한자입니다. 그죠?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재미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자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충물의 이를 이제 이어서 설명해 볼게요. 아까 외물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의 뜻이 가만히 있질 않고 그 물건에 따라서 한 발자국 더 가볼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토끼를 잡았는데 토끼 저 위에 노루가 막 뛰어가요. 그러면 그 노루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 마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물 따라 이동하는 움직이고. 거죠. 네. 그 물 따라 이동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앞에 구절로 한 번 더 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뜻이 그렇게 계속 옮겨다녀도 좋은 걸까? 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 그냥 물에만 그냥 쫓아다니면 되는 걸까? 이제 이런 질문이 여전히 남게 하는 이제 그런 구절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눈앞에 나의 밖에 있는 무언가를 자꾸 쫓으려고 마음을 분산시키거나 하지 말고 내 내면에 있는 어떤 참된 가치? 이런 것들을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그 의도를 가지고 이 구조를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몇 강의에 걸쳐서 계속 이제 내적인 수양, 또 외물을 추구하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50강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 51강 견지, 아조, 호작, 자미 이 8글자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